길 위에 나선 사람들은 자신이 떠나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기대합니다. 울진이 그런 곳입니다. 파도가 쉼없이 밀려들어 세상 번잡한 소리를 잠재우는 바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와 잇닿은 길을 따르거나 높은 산들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울진. 기세 드높은 골격이 산세를 짓고 숲을 이루는 땅입니다. 누가 함부로 이 산과 숲의 시간을 잴 수 있고 나무들이 살아온 속내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생명이 움트고 자라서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 이 세상 한켠을 이루어 온 곳. 우리는 이런 데를 천혜의 자연이라 부릅니다. 울진 하면은 저는 이제 삼박자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하고 문화 환경하고 전통입니다. 울창한 산림, 그다음 국포항과 이 죽변항을 끼고 있는 이 바다, 여기에다 이제 덕구온천, 백암온천에 있는 온천, 그 자연 환경에서 산과 바다와 온천이 이렇게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곳, 이 울진입니다. 해마다 2월 말에 열리는 울진 대게 붉은 대게 축제. 우리나라 최고 먹거리 잔치입니다. 산과 바다는 사람한테 살만한 자리를 넉넉하게 베풀었고 우리는 몸을 낮춰 받아왔는데 이제 다시금 울진의 참 가치를 길어내보고 싶습니다. 해 뜨고 지는 걸 가늠할 길 없을 때부터 울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습니다. 통일신라 때 울진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지만 그 이전 죽변에 신석기 유적을 남긴 사람들이나 2억 5천만 년이 넘는 시간을 품은 성류굴만 봐도 울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 성류굴 관광에 나섰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성류굴 탐방은 고려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유명한 유학자인 목원 이색의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이 이제 동해안을 쭉 따라 금강산에서 동해안을 쭉 따라서 이제 이 유람을 하게 됩니다. 유람하면서 각 지역의 아름다운 경성을 묘사한 이런 이제 유람기를 썼어요. 그게 동육입니다. 동역 동자에 논류자, 기록할 기자, 동육인데 이 동육이 속에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성류굴에 와가지고 성류굴 안을 직접 들어가서 탐방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굴 탐사기 또는 동굴 답사기다. 고려 때 이곡 선생이 쓴 동굴 답사기를 들고 지금 성류굴에 들어가서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다음 하인들하고 그다음 이 지역 동네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가죠. 그 내용을 보면 들어갈 때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가파르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해서 이제 어떤 데는 기어가고 어떤 데는 이제 자리를 깔고 배로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곳곳마다 또 큰 곳이 있다, 연못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머리를 들어보니 그게 이제 기기묘묘한 오늘 아침에 종주석들이 빚어놓은 그 모습에 찬탄을 합니다. 고려에 이어 조선 시대에도 성류굴은 온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고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이 성류굴을 이토록 빼어나게 그려놓았으니 시인과 묵객들이 찾아오고 싶어서 안달났을 듯합니다. 울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영토를 지킨 수토의 역사입니다. 독도 영유권이 우리한테 있음을 증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을 기다리는 곳 대풍원.
이 중요한 유적지가 조선시대부터 울진에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2년 혹은 3년마다 이 수토사들을 울릉도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경우는 이제 수토사들이 순풍을 기다리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풍을 기다려 갖고 이제 울릉도로 건너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울진 수토사 백길 제연 행사입니다. 조선 왕조는 이미 1694년부터 우리 땅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수토사를 파견했는데 320년이나 지난 지금 울진군이 이 행사를 연 것은 왜구, 일제를 이은 일본이 우리 땅을 넘보는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토사는 월성포진의 수군이었습니다. 수토사는 오늘날 해군이고 월성포진은 해군 기지 구실을 했던 곳입니다. 수토사가 생긴 건 1693년. 울릉도에 와서 함부로 고기 잡던 일본 어부를 안용복이 내쫓다가 도리어 붙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안용복은 일본 막부에 그들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항의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는데 그것이 바로 울릉도 정계입니다. 조선은 그때부터 수토사를 울릉도에 파견했고 험난한 바닷길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까지 200여 년간 계속 수토사를 파견해 우리 영유권을 지켰습니다. 예로부터 관동 팔경 남쪽 출발지는 울진 월성종입니다. 관동 팔경 유람에 나섰던 겸재 정선이 밀려드는 동해 물결과 솔숲에 스치는 바람을 놓칠 리가 없죠. 파도를 그린 필선, 죽죽 그어내린 소나무들, 지금도 월성정에 오르면 그림 그대로입니다. 중국풍의 그림이 유행하던 조선시대에 우리 산천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렸던 이가 겸재 정선입니다. 화가 이호신도 지금의 산천을 누비며 우리 땅의 진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화가는 여기를 잊지 못합니다. 해풍을 받고 이쪽 지역에서 월성정 주변에서 살았겠죠. 그러한 추억 때문에 항상 제가 관동 팔경에 대한 그런 것을 그릴 때마다 이쪽 평에 대한 그림이 있고, 울진 하면 이쪽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제가 소나무를 특히 좋아하는 이런 이유가 또 소나무 그리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유전 인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에 워낙 소나무가 많고 또 바다가 좋고 그래서 이런 해송과 금강송을 좋아하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려시대 처음 세워진 월송정은 경치가 빼어나 숱한 시인들이 해변을 거닐었고 화가들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물론 요즘도 솔숲을 찾아오고 고운 모래밭, 파도를 즐기지만 예나 지금이나 외진 곳이라 깨끗하기 그지없는 곳이죠. 세월이 월성정 풍광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화가의 화폭에 숲과 바다와 흰 모래가 오롯이 그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없는 동해를 굽어보는 망양정. 관동 팔경에서 첫째가는 누각이죠. 일찍이 송강정철이 노래했던 망양정은 본래 현종산 기슭에 있었는데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 옛사람의 감흥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진의 산들은 깊습니다. 산 깊어서 넉넉합니다. 산삼? 큰 삼은 한 3번. 3번이요? 한 100년씩 된 거. 원래 제일 큰 거겠지. 그냥 이래 작은 삼을 보면은 저 삼이 있구나 가슴이 뛰고 이랬는데
이거는 큰 섬을 캘 때 보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소리가 난다는 게 이게 바로 그걸 보고 소리 난다. 신만이 김동파 씨. 올해 100년 묵은 산삼 서너 뿌리를 난생 처음으로 캤는데 걸음걸이가 느긋합니다. 마음도 느긋한 것은 산이 품은 보물은 인간이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허락할 때 비로소 얻는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산나물, 귀한 약초, 가을 송이, 산삼만이 보물이 아닙니다. 울진의 보물은 무생명을 키우고 사람까지 골고루 먹여 살리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7년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씨가 가면은 날아가면은 새가 물고 가면은 이제 산삼이 완전 산삼이 되는 거죠. 자연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200년, 300년 되겠다. 산에서 인간의 시간은 왜소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급하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자연은 몸살을 앓습니다. 이 산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동 국민들한테 뭐 산소 주제 모든 것을 이 산에서 다 내주잖아요. 내주니까 사람들은 내주는 거를 공손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산에 와가지고 한 불에 나물이 많다 해가지고 그거 무자비하게 다 뜯어가고 다 캐가고 또 약초가 많으면 약초 그거 다 해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씨앗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후손의 미래를 저버릴지도 모르는 인간의 이기심. 자연을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한다면 그런 어리석음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은 산에 막혀서 세상의 변화도 비껴간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왕피천 하류에서 내륙으로 9곡이나 넘어야 한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굴구지입니다. 지금도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산촌이죠. 근사한 축제도 많은데 내건 이름이 고래도 아니고 고작 피레미 축제인데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왜일까요? 적막했던 산촌 마을이 떠들썩해지면 사는 사람도 여기 온 사람도 모두 생기를 얻습니다. 바다, 산, 계곡 없는 게 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굳이 외국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런 곳이 많다는 걸 한번더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물고기도 많이 잡았어? 네, 1등 했어요. 오늘 어땠어? 오늘요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보물도 엄청 많이 타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굴구지 마을에서 찾아가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힘. 그 힘은 바로 울진의 자연입니다. 바다, 강, 산은 창조적인 예술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추상화가 유영국은 울진 바다에서 색을 건졌고 면과 선으로 강건한 산세를 우뚝 세웠습니다. 아버님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울진 주변 쪽에 생활터전을 만들고 양조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사업을 하셨습니다. 겸해서 어머님은 돼지도 좀 키우셨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림을 생업으로 생각하던 그림을 안 그리시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셨죠. 아버지 그림하고 또 삶이 그렇게 정확했고 치열했던 것은 아마 타고나신 게 아닌가. 생활인으로 화가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유영국. 그림만 그렸던 화가가 아니었죠.
가족 생계를 책임졌을 땐 고된 뱃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예술 세계를 꿰뚫어보는 정확하고 명확한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첩첩 백두줄령을 맞대면하고 끝간데 없이 짙푸른 바다에서 화가는 고뇌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축제 속에서 단순 명료한 추상 세계를 우리 화단에 제시했습니다. 서구의 그런 추상들과는 다른 그런 스케일 감각과 또 화면을 아주 대범하게 너무 단순한 듯한 느낌까지 주는 듯한 면을 한 거는 아마 울진 바다가 갖고 있는 동해안이라고 하는 끝도 일단 바다로 나가면 끝을 못 볼 것 같은 어디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향이시고 거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드나들이 하셨을 때 한쪽은 망망한 바다 또 한쪽은 서울로 이르는 큰 산들 이 두 가지가 후천적인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유영국 화가는 강렬한 색채 대비 밀도 높은 구성을 울진의 산천에서 얻었고 울진의 산과 바다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울진의 산과 바다가 또 다른 예술을 품어 낳기를 기다립니다. 산돌배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나무가 맞은 250번째 봄입니다. 자리 잡은 터가 산 높고 깊은 데라서 다른 꽃들이 다 질 무렵인 4월 말에 하얀 꽃을 몽실몽실 피웁니다. 하지만 아주 외진 곳이라 꽃 구경하러 오는 이도 드뭅니다. 10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 울진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이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내려왔으니까 제가 벌써 50이 훨씬 넘었으니까 벌써 3대째죠. 이게 살고 있는 지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 터를 잡기 전부터 있어온 쌍절리 산돌 배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돌 배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나이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지만 굵고 단 계량종 배가 들어오면서 세례종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더 받습니다. 한 5년 전까지 일본에 있는 그 방송국하고 그 대학 교수 배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배나무를 한 10년 이상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봄 되면 이제 꽃 필 무렵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배나무의 원 조상이 이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 배나무가 제 집 옆에 있음으로써 저희 집안이라든가 저라든가 우리 집안 전체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이 배나무 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 자식들도 그냥 말 안 쓰기고 공부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으로 봐서는 보물이죠. 나무는 그저 꽃과 열매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터를 지키며 우리가 소망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줍니다. 우리는 그 신성한 힘을 믿어왔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휘감는 어두운 바다 위로 정월 보름달이 오르면 바닷가 마을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술렁입니다. 동네 제사를 엄숙하고 정결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생업을 위한 한 해의 노동이 시작됩니다. 바다에 몸을 맡기고 삶을 건사해온 사람들에게 정월 대보름 마을 제사는 중요하고 오래된 전통입니다. 경북 울진군 주변면 성황신께 지극정성 축원드립니다. 성황신이시여 합의 동참하시어 정성들여
그지 선왕님요, 그지 해창호, 그지 쪽배 같은 배 타고 넘제 주시고, 그지 애들이 그지 다 잘 때도 자손 다 잘 때도 그거지. 바다로 들고 나는 일은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동해에 몸을 맡길 땐 그저 온 정성을 다 드릴 뿐입니다.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변 항구 옆으로 이제 퍼져 있는 촌, 이제 어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촌이.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분들도 이제 기후제를 지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 이제 죽변 이제 당산제를 지내고 난 다음 해야 이제 그분들을 제사를 모십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집이 큰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또 우물 제사. 왜냐하면 고맙다는 뜻으로 이제 우물 제사를 모시고. 후정리 향나무 아래에서 먼저 제를 올린 뒤에라야 각 마을은 의지하던 우물이며 바위에도 정성을 올립니다. 천지간에 신령한 모든 것에 힘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 의지가 됐던 거죠. 이 전통과 정성이 울진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 후정리 향나무는 그런 울진 사람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정월 대보름.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또다시 어부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땅에서 바다에서 간절한 소망들이 불꽃되어 하늘로 가 닿습니다. 울진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가 모두 5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그루가 향나무인데 후정리 향나무와 함께 500년 수령을 자랑하는 이 화성리 향나무입니다. 울진에 사는 온통 소나무 천지입니다. 향나무가 흔하지 않은 데서 우람한 노거수가 2그루나 있다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니 말입니다. 글자에서 보면 향이 난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향이 나고, 그래서 이 향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향불을 피우면 이제 향기가 쫙 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향인데, 이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천상세계와 만나는 겁니다. 인간이 향나무를 특정한 장소에,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많이 심죠. 관청이든 어떤 궁궐이든 등등 우리가 또 사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심는 이유는 이 인간이 이 향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게 늘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던 향을 피우는 것도 그건 바로 인간이 어떤 조상의 어떤 정신세계와 그리고 어떤 하늘의 어떤 정신과 영과 만나려고 그 매개로서 사용한 나무가 대표적인 게 향나무거든요. 굵기도 굵지만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기상이, 이 모양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본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염원이 엉기고 엉킨 화성리 향나무의 자태가 굉장합니다. 긴 세월, 나무는 이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뻗쳐 있습니다. 뻗쳐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판근이라고 해요. 판근, 판자 뿌리 근자로 해서 이제 이 판자가 나무 이렇게 받쳐 있는 나무가 위로 이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상승하면 이제 고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제 뿌리를 옆으로 이제 뻗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판근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무가 어린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향나무도 이제 500년 동안 견디면서 이런 판근을 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데 이 나무는 위로 막 화성리 향나무는 이미 자연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제 몸을 지키고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군요. 수백 년 긴 세월을 견디는 것이 나무라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살리 굴참나무는 300년을 훌쩍 넘겨버린 나이가 무거운지 조금씩 몸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정자가 들어선다든가 축대를 한다든가 또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젊은 나무와의 경쟁에서 지도록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여기에 땅에는 아주 사람들이 밟고 이렇게 해서 건조 현상, 다밥이라 그랬는데 건조 현상이 자꾸 가중되어서 이 나무의 생태에 아주 해로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여기에 농축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참나무의 껍질은 굴피라 해서 지붕으로 쓰였고 열매인 도토리는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수살리 굴참나무. 그동안 참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무가 그렇습니다. 영양 상태만 좋다고 해서 오래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을 때 그 나무가 오랫동안 잘 살고 그렇다는 그 사실이 요즘 전부 다 입증되고 있어요. 나무도 인간의 마음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의지하는 것처럼 자연도 사람의 보살핌을 기다린다는 걸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소나무 형세가 참으로 의연합니다. 행곡리 처진 소나무는 울진에서 불영사 계곡으로 가는 들머리에 있는데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어온 나무죠. 소나무를 이제 좀 지역별로 나누면은 이 울진을 대표로 하는 이제 금강송을 들 수가 있고 금강석처럼 속이 단단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이제 안강을 대표하는 안강형이 있는데, 금강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도록 한 어떤 기초, 어떤 원천이랄까? 저는 그렇게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고 땔감을 얻고 가재도구를 만드는데 단연 으뜸인 소나무. 그것도 마을 입구에 떡 버티고 있는 데다가 오래된 효자가까지 있으니 분명 이 소나무가 마을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소나무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충신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소나무로 만든 거북선이 일본의 무른 삼나무로 만든 외선을 들이받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가히 1등 공신이라 할 만합니다. 뿌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유지할 것인지가 고민이죠. 밖으로 나온 뿌리를 다시 장가지를 다시 만들어서 감싸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요 뿌리가 밖으로 여기 흙이 있지만 뿌리를 다시 만들어서 그걸 감싸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나무가 자기 스스로 보호하듯이 우리는 과학으로 소중한 생명의 대를 잇고 있습니다. 행곡리 처진 소나무에서 DNA를 추출한
국립산림과학원이 그 몫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량의 DNA로 유전자 증폭을 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나무 DNA를 뽑은 것들은 마이너스 80도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진 소나무의 분신체인 가지를 하나 잘라다가 접목을 해서 그 나무와 똑같은 복제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접목인데, 요거는 그 밑에 부위는 이제 일반 소나무가 되겠고요. 요 이제 좀 있으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처진 소나무에서 따온 그 접목 분신체 접수라고 합니다. 접수가 되겠는데, 요거를 요 일반 소나무에다가 접목을 해주는 거죠. 그 중간을 갈라서 이 원래 그 처진 소나무의 그 분신체를 여기다 꽂아줌으로써 일반 소나무와 처진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접합이 돼가지고 자라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처진 소나무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나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수많은 행곡리 처진 소나무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 보호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살아남으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 이 땅을 지키며 우리와 함께 해온 나무들. 행곡리 처진 소나무가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령사 계곡이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도 세상은 새로 열립니다. 부령사 계곡은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서 서면 하월리에 이르는 16km 굽이치는 계곡입니다. 부령계곡의 주인은 소나무 숲과 하늘, 바람, 흐르는 물입니다.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죠. 똑같은 장면을 놓고 100명이 스케치 시키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화면으로 끌어내느냐 하는 사람이 작가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그런 사람은 사수고 잘 보되 잘 관찰하되 그것을 재구성해낼 줄 알아요. 풍경은 하나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저마다의 풍경을 보며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화가 이호씨는 지난 20여 년 전국의 사찰과 산천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령사로 가는 이 길도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부령사. 부령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도하는 가람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너무 빽빽하게 세면 그런 어떤 공간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지 못하니까 더더욱 이런 산세를 찾아서 그 자연을 찾고 숲을 찾고 이런 어떤 산세를 찾지 않겠나 싶어요. 연못이 있는 경내가 여유롭고 한적합니다. 연못에는 부령사의 유래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절터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천축산 바위의 형상이 이곳 연못에 비쳤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부처님을 닮았다 해서 부처님의 그림자, 부령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 오면 비도 그려야지, 눈이 오면 눈도 그려야지. 근데 늘 탓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비가 오니까 너무 좋다. 비 올 대비를 하고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는 대로 너무 좋고
햇빛이 나니까 또 너무 좋구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오는 비를 막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다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힘은 바로 지혜다, 지혜. 사람들이 자연을 따르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법고 창신입니다. 벚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익히고 또 이렇게 사생도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창신도 필요한데 벚꽃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창신이 안 되고 또 창신을 하자면 제대로 벚꽃가 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오래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물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그런 그 오래 사물을 본다는 것은 애정 아닙니까? 다들 바쁘게 삽니다. 바빠서 사물을, 나를 오래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또한 두루 살피질 않습니다. 눈앞의 것이 전부인 양 쫓아가다가 지치는 게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무슨 절 하면 그 절만 하면 안 되고 뭐 합천이면 합천 가야산 해인사 그리고 뭐 그러면 또 저쪽에 송광사 같은 경우는 조계산 송광사 그 산을 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절만 생각하는데 옛 사람들이 절을 놓을 때 산을 같이 봤습니다. 그게 본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천축산 불용사가 맞는 겁니다. 그냥 불용사가 아니고 저는 천축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울타리라면 이게 하나 이제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알이 가람이죠. 그 천축산의 울타리 속에 가람을 넣은 겁니다. 땅과 물이 태극 형상을 이루는 자리에 새 둥지인 양 불영사는 그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불영사 계곡입니다. 물길을 따라 길은 이어지지만 갈수록 산은 높고 숲은 짙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 길이 생깁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울진은 예로부터 길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백두대간을 넘어 봉화, 영주로 가는 길은 12고개를 굽이굽이 넘어야 했기에 12령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자락에 살던 사람들만 알았고 넘었던 12령 옛길. 지금은 한국을 빛내는 관광의 별에 선정된 최고의 생태 관광길이 됐습니다. 누구나 걸어보고 싶어하는 길이죠. 이 11형상에는 아유랑 산성, 그 다음에 이제 봉평에 있는 그 울진 봉평 신라비, 이런 것의 존재를 통해서 이미 고대부터 바로 경북 내륙과 울진을 포함하는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길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도 바로 관리들이라든가 또 물론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주도로가 바로 이 11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봉화와 울진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상집단들이 당연히 이 길을 갖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경상도 내륙 지방에서 생산되는 뭐 콩이라든가 각종 곡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그들이 생산한 걸 갖다가 동해안에 와서 팔고 아무래도 내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금이라든가 또 미역이라든가 또 어물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들이 고갯길에 남긴 삶의 자취가 오롯이 남은 11령 보부산길. 이제는 울진이 자랑하는 길이 됐습니다. 내 안에 나를 만나고 지나가는 바람의 이야기, 나무들의 침묵도 배웁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이 그렇습니다. 나를 비워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아가는 길입니다. 이 나무가 저 아래 빈내 마을까지 19헥타에 4,137그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리째, 장평 고갯마루. 넘어야 할 제도 많습니다. 세제 성황당에서 등짐 상인들은 안전하게 11형을 넘어 장사길 터달라고 빌었습니다.
숨막히는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면서 나를, 주변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멧돼지의 한우는 증식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캐나다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를 못 넣게? 그 많은 돼지를 다 불러다가 천적 정답. 예, 늑대입니다. 늑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먹이 사슬의 중간 단계가 늑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공존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존입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이 공존하는 길입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을 얻어가는 길입니다.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에는 5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진 탐방로가 있습니다. 허락된 구간은 2군데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예약제로 하루에 80명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전문 안내자에 따라 걸어야 하죠. 너무 엄격하다고요? 조선시대에는 더했습니다. 나라에서 소나무 관리를 위해 경고 표지서까지 세웠던 곳인데 이 소중한 숲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강원도 3개 중에 이성계 오도전묘 중경로 거 있고 인제에 있고 영월 치악산에 있고 또 안동에 있고 봉화에 있고 우리 이 지역에는 2군데나 있어요. 2군데나 있으면 여기가 금강송 항자목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약 이 글씨는 약 333년 전에 조선조 숙정 6년 때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산지기를 두었고 동서남북으로 4군데를 표시해놨어요. 그냥 발견된 건 2군데 버리고 2군데 발견 안 되었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십니까? 금강 소나무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사진작가 장국현 씨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는 대부분 그에 이제 해발 한 700m 이상 800m 그 이상 올라가야 이제 나무들이 하나씩 보이거든. 그런 나무들 있는 데는 처음부터 그런 나무들이 이제 그 수령 한 5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있는 데는 그게 땅이 척박합니다. 왜 그러면 척박한 데서 있는 소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어 있냐 하면 사람도 소식하면 오래 산다 하면 아시잖아요.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하면 오래 삽니다. 무려 1000년이 넘었다는 대왕 금강송. 장국현 씨가 발견해 붙인 이름입니다. 500~600년이 넘는 금강소나무를 숱하게 찾아내 프랑스 파리에서 사진전을 열었던 장국현 씨. 그의 꿈은 울진 금강송을 세계유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와가지고 이 소나무를 보니까 품격 자체가 틀려요. 이게. 품격이. 예를 들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이 있고 속인이 있는데 소나무도 속성이 있고 성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있는 소나무는 제가 이렇게 볼적에 느낌으로는 전부 속성이다. 나무는 막 잘 생기고 막 후라 막 큰 것도 있고 막 좋은 나무도 있는데 좀 깨끗하지가 못해. 한말로 이야기하면 그 이제 그러니까 이 금강송은 첫 번째 깨끗합니다. 다른 데 있는 소나무는 이 정도 500년 이상 되면서 가지가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뻗어납니다. 이 소나무는 그걸 뻗어나가지고 지탱을 못 합니다. 눈이 1m씩 오니까 가지가 지탱이 안 되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안 부러지기 위해 가지고 또 가지가 나무 숲에 딱 붙어집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에는 시간이 얼마나 쌓였을까요?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지만 여든이 채 되기 전에 시드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삽니다. 울진 금강송도 거센 눈, 비를 맞고 사람들한테 시달렸지만 의연한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울진 금강송의 기운, 울진 금강송이 사는 지혜를 배울 일입니다.
도시의 문명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자연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자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깨를 맞대고 자연이 품은 보물을 지켜온 울진. 왕피천 계곡을 따라 떠났던 연어들이 돌아오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고향입니다. 요 울진에 보면 요 위쪽으로 왕피천 있고요. 또 요 강천 있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아주 그 좋은 그 소나무들, 금강송 이런 것들이 막 정말로 이렇게 큰 소나무들이 있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물들도 이제 그 맑아지고 또 그 냄새를 좋은 냄새들을 품고 이 왕피천을 이렇게 쭉 흘러 나오게 됩니다. 연어도 이렇게 그 냄새를 맡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연어들이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태평양 이런 곳에 2, 3년 동안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좋은 맑고 깨끗하고 이 좋은 냄새들을 맡고 요 하구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연어들이 왕피천 맑은 물, 솔 향기를 기억하듯이 우리도 기억합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 공존의 가치가 아름다운 곳, 울진입니다. 이 자기 전통을 강하게 지키는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울진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는 이 지역은 산과 바다와 그 다음에 문화와 전통이 잘 어우러져 있고 파괴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이제 오늘날 난개발이 성행하는 이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울진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과 밤이 생긴 이래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울진도 그런 곳입니다.